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 적어도 중학생 이상이라면 혼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결국에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보통 해외에서 대학을 또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대학 과정을 공부하려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만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만들면 좋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해도 되지만 그래도 교육열이 높은 그 한국 학생들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중학생 정도만 돼도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어도 우리로 말하면 뭐 국영수, 뭐 그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겐 이제 국어 개념이 영어겠죠.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과목들은 그래도 매일매일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물론 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고 국제학교를 다니면서도 뭐 과외를 받는 친구들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뭐 그 나름대로 도움이 당연히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자꾸만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그냥 부모님이 만들어준 스케줄로만 움직이던 학생들은 대학교에 갔을 때, 특히 해외 대학에 갔을 때는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초중고부터 학원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랑 학원. 근데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의외로.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말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친구들은 의외로 적어요. 근데 해외 국제학교에 나오면 공부 양이 한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어지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 또 공부하는 힘까지 없으면 정말 해외 대학을 가서 헤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국제학교 공부를 할 땐 기본 베이스가 영어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그냥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로 왔다는 전제하에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 자기 학년에 중학생 기준으로 적어도 자기 학년에 맞는 영어 수준을 갖춘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한국 교육 과정 하에서는 그런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 학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 하에서 그 정도의 영어 능력을 갖추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론은 영어도 어렵고 학과 공부는 좀 한국보다 뭐 절대적인 양은 적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영어가 또 어쨌든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와 그 교과 내용을 따라가려면 분명히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도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을 자꾸만 들임으로써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중학생 기준으로 복습하는 거 한번 실제로 그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실 테지만 적어도 배운 내용을 이렇게 아이들이 매일매일 주요 교과목, 적어도 영어, 수학, 과학 기준으로 이렇게 복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중학교 과정. 그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서 영국제가 많죠. 예, 영국 참고로 BBC 방송국에서 만든 BBC 스쿨바이츠라는 그런 웹사이트고요. 중학교 기준으로 과학 수업을 오늘 들었다고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의 아이가 오늘 과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과학 수업이 오늘 배운 토픽이 동물과 식물의 세포에 대해서 배웠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뭐 아이들이 교과서도 있겠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은 보통 교과서 위주로 움직이니까 교과서도 있겠고 뭐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오늘 어쨌든 동물과 식물의 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가 집에 와서 복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는 영어가 또 완전하게 뭐 말씀드렸지만 영어가 또 부족한 학생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Animal and Plant Cells, 오늘 배운 동물, 식물, 세포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네, 키포인트로 가면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요. 복습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걸. 읽는 거예요, 여러분. Cells are the smallest unit of life. 하면 물론 영어가 부족한 친구들은 사전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사전을 이용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셀이 뭐래요?
The smallest unit. 가장 작은 단위래요. 라이프 하면 예, 생명체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겁니다. 내가 과학을 공부했으니까 과학 내용을 복습하는 거예요. And 그리고 the building blocks for all organisms. 예, 모든 organisms 하면 생명체의 building block이에요. building block은 뭡니까? 기본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세포가. 내가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Each component of a cell. 예, 그 세포의 각각의 component, 구성 요소는요. has its own function. 그 component만의 function, 기능이 있대요. 각자의 기능이 있답니다. 예, 세포는 각각의 구성, 세포의 각각의 구성 요소는 각각의 펑션, 자기만의 펑션이 있대요.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하겠습니다. Animal and plant cells differ. 예, 당연히 동물 세포와 뭐 식물 세포 differ. 다르답니다. And they have similarities. 하지만 similarities. 예, 비슷한 점도 있나 봐요. 내가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내가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거예요. 계속하겠습니다. Nucleus, cell membrane, cytoplasm, and mitochondria. 예,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뭐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는 분명히 사전도 찾아야 될 겁니다. 예, 뭐 핵이나 뭐 우리말로 굳이 저는 이런 전문 용어들은 우리말로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예, 사전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뭐 예, 뭐 세포막 그리고 사이토플라즘 그리고 우리 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죠. 예, 마이토콘드리아는 뭐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복습하는 거죠. four cell components. 예, 이게 네 개의 cell components 구성 요소래요. 세포에. 계속하겠습니다. That are found in both animal and plant cells. 예, 이런 것들이 이게 네 개의 이런 구성 요소들이 다 동물과 식물 세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답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계속하겠습니다. Game on onion cells. onion cells. 예, 우리 뭐 양파 세포로 한번 뭐 게임하는 건가 봐요. 근데 뭐 참고로 예, 게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습하면 돼요. 뭐 액티비티가 있겠죠. 학교에서 했던 액티비티. 그럼 액티비티 다시 한번 내가 했던 거 순서대로 복기해 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습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배운 걸 복기해 보는 겁니다. 예. Play and automatic, atomic labs. 예. 여기 뭐 atomic labs은 우리 뭐 애덤 아시죠, 여러분? 원자 뭐 대문자니까 여기 이름이 지금 atomic labs잖아요. 예. 이거 한번 액티비티 한번 플레이 해보래요. 왜? To look at onion cells. 예. 이거 양파 세포 살펴보려면 이거 한번 플레이 해보래요. 예. 근데 양파 세포를 under microscope. 예. 우리 현미경 이제 놓고 양파 세포 보는 뭐 액티비티인가 봐요. 그렇지만 이거 하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액티비티를 했다면 복귀 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뭐 나오죠? 바이올로지.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게 생물이잖아요. 예. investigating onion cells 하면 investigate 하면 예, 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봐야죠, 사전에. 예, 우리 investigate 하면 study. 연구하고 조사하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네. 뭐 어휘도 그러면서 한국 학생들은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영어 어휘도 자꾸만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도 자기가 자꾸만 사전을 찾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좀 겪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누가 넣어주는 것만, 주는 것만 잘 받아먹는 친구, 물론 잘, 뭐 표현이 그렇지만 잘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죠.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뭐, 예, 클릭 투 플레이 더 게임. 그렇지만 저희는 예, 클릭 안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뭐 플레이 하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아이는 어쨌든 뭐 다 읽는 거죠. 복귀하는 겁니다. 배운 내용을. 이거를 이제 배웠다는 전제. You can also play the full game. 예. 뭐 풀 게임 하려면 여기 클릭해서 이제 풀 게임 하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이트를 진짜 이용할 수 있는 뭐 여건이 된다면 예,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Magnification of cells activity. 예, magnification 하면 뭐 확대하는 거니까요. cell activity. 예, 셀을 한번 확대하는 거 이제 액티비티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요. 예, 이것도 저희는 액티비티 하지 않을 겁니다. 예, play this game. 예, 이 게임 해보래요. To see. 보려면 보기 위해서 이 게임 하면서 보래요. What different cells look like. 예, 그 다른 세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래요. 이 게임 하면서. 예, through different microscopes. 예, 다른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으로 볼 때, 예, 이런 세포들이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지 이제 이 게임, 액티비티 한번 하면 되는데 저희는
예,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게임이 플레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영국 밖에 있으면 예, 이게 안 됩니다. 참고로 영국 내에서만 이런 액티비티가 실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배운 내용 한번 보면요. 배운 내용 복습하는 겁니다. What are cells? 예, 세포가 무엇인지 오늘 동물 세포, 식물 세포 배운 거잖아요. 아이는. All life on Earth is made from cells. 예, all life, Earth, on Earth. 지구에 있는 예, 생명체들, 모든 생명체는 뭐래요? 세포로 만들어져 있대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Without cells. 예, 세포가 없으면 there can be no life. 예, 당연히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계속 갑니다. Almost all cells are so small. 예, 거의 모든 세포들이 너무 작대요. 작잖아요, 세포는. That you need a microscope. 그러니까 그걸 보려면 마이크로스코프가 필요한데 마이크로스코프이 뭐 현미경이란 걸 당연히 알겠지만 중학생 정도 되면 그래도 만약에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이 또 영어로 현미경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한번 보면 좋습니다. 예,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은 뭐예요? A scientific instrument. 예, 과학 뭐 장비예요. Used to see. 예, 보는데 사용되는 과학 장비입니다. 마이크로스코프는 tiny objects, 예, 작은 objects, 물질들, such as, 예를 들면 세포 같은 거. 그런 거를 magnified, 확대시키는 거죠. 예, several hundred times, 예, 수백 배 확대시켜서 보는 거잖아요. 뭐, 또 그 이상, 수천 배 확대는 안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게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현미경은 알아도 누군가, 만약에 학급 친구가 정말 아니면 어린 동생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에게. What is a microscope? 그럴 때 대답해 줘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현미경 하겠습니까? 현미경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거를 그래도 풀어서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어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계속 가겠습니다. 예. 그런 마이크로스코프이 필요하대요. To see them. 그런 예. 당연히 세포들을 보려면요. 예, 계속 가겠습니다. 이 과학 내용입니다. Some organisms. 예, 어떤 생명체는요. Like bacteria. 예, 박테리아 같은 생명체는요. are made of only one cell. 예, 세포 하나로만 만들어지잖아요. 오늘 내가 배운 내용입니다. These are unicellular organisms. 당연히 unicellular. un이라는 단어가 예, 영어를 좀 아는 친구라면 하나를 말하는 단어인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뭐 사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예. 이런 거는 세포 하나, 단세포 어떻게 보면 생물체죠. unicellular organisms를 내가 조금 더 정의를 보려면 unicellular organisms는 뭐래요? are made from only one cell only. 예. 하나로만 단세포잖아요. like bacteria, 박테리아처럼요. 예, 내가 오늘 배운 거 복습하는 겁니다. Others. 예, 다른 세포들은요, 아니, 다른 생명체들은요, like trees and blue whales 같은, 뭐, 우리, 예, 뭐, 청고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나무들이나 청고래 같은 다른 이런 organisms들은요, are made from millions, 예, 수백만 개, or even billions of cells. billions는 뭡니까? 100만은 공이 6개고, 빌리언스는 공이 9개죠. 예, 제로가 9개죠. 예, 이렇게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대요. 블루 웨일스나 트리 같은 거는요. 예, these are multicellular organisms. 당연히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예, 생명체겠죠. 이런 것들은. 예, these often have different types of cells. 예, 이런 것들은 종종 다른 종류의 세포들을 가지고 있겠죠. 예, each with a different function. 다 각각의 다른 기능을 하는 그런 다른 세포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These are specialized cells. 이런 것들을 specialized, 뭐 어떻게 보면 특화된 세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정의를 보고 싶으면 specialized cells는 뭡니까? 예, cells인데요. 세포인데 which have a particular adaptation. 예, 어떤 특별한 adaptation, 적응 능력을 가진 세포래요. specialized cells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특별한 적응 능력을 가졌겠습니까? To allow them to complete a specific function. 어떤 특별한 기능을 완료하기 위해 완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특별한 adaptation을 가진 그런 세포들을 specialized cells라고 한대요.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이런 식으로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기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 부모님들이 뭐 학생들이 제 영상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보시겠지만 아이가 이렇게 복습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이는 배경 지식도 오늘 새로 배운 거를 배웠다는 전제의 학교에서 배경 지식도 부모님들처럼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배운 내용 자체도 아이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고요. 물론 뭐 선행학습을 많이 한 학생이라면 쉬울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 배웠던 내용이면 오히려 조금 이해는 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어적인 부분에서 또 이게 다 영어로 되다 보니까 영어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예를 들어서 주요 과목만 하루에 이런 식으로 뭐 수학은 문제풀이를 하는 거겠죠. 배운 내용들을. 그리고 뭐 수학 용어들도 분명히 다를 수 있으니까요. 국제학교 시스템에선. 수학 같은 경우에 한국 학생들이 잘하긴 하지만 분명히 용어들이나 이런 접근 방법이 분명히 풀이 과정이나 이런 방법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국제학교 그 시스템 하에서는. 그런 것도 익숙해지려면 복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배운 내용들을. 뭐 수학은 주로 문제풀이, 용어 이제 익숙해지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서술형 문제들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이제 좀 더 익숙해지는 거 과정.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복습, 과학 복습하고 기본적으로 영어는 주요 과목이니까 한국으로 말하자면 국어에 해당하니까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가장 또 부족한 능력이 영어 능력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을 복습하면서 그 과목 내용도 복습하고 그러면서 그런 복습을 열심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학교 시스템화에서 모든 게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 능력도 같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습을 중학생 기준으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스스로. 국제학교 시스템에선 하루에 1시간이 절대 시간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뭐 고등학생이라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평균 내가 배운 거, 그날 배운 주요 과목들을 복습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